자, 이어서 앞에서는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 즉 변동이죠. 자료에 흩어진 정도,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 자료에 흩어진 분포를 나타냅니다. 즉 분포,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산포도, 분산도가 있어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산포도, 분산 흩어져 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분산도 영어로는 dispersion 해서 요 산포도, 분산도라는 것은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측정된 자료의 특성이에요. 특성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대표값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값이에요. 평균, 중앙값 혹은 최빈값. 요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요 대표값만으로는 우리가 자료의 집중화 경향, 자료의 중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집중화 경향, 자료의 중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측정치죠. 관측된 값, 그 자료가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이게 좌경인지 좌우 대칭인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이게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대표값만으로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분산도, 산포도예요. 즉, 자료가 어떤 범위에 어느 정도 분산되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산포도, 분산도입니다. 분산도. 이러한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범위, 4분의 편차와 같이 변수의 크기 순서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크기 순서예요. 크기 순서에서 나열한 다음에 범위를 구하고 4분의 편차를 구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흩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편차나 분산이나 혹은 표준 편차와 같이 평균 값에 대한 각각의 값, 변수의 편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크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흩어진 정도를, 혹은 평균값과 각 값들의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론상이나 혹은 계산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분포의 폭. 이건 분포의 폭이에요. 흩어진 정도죠. 분포의 폭이라는 것은. 즉, 분포의 폭, 흩어진 정도의 크기, measure of dispersion. 한번 볼게요. 이 분포, 흩어진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범위나 4분의 범위, 혹은 4분의 편차, 혹은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 분산과 표준 편차고, 그리고 4분의 편차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흩어진 정도의 크기, 흩어진 자료의 변화량의 크기라는 것은 바로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보세요. 평균 같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 중앙값, 쉐빈값 전부 다 같아.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에. 근데 이 대표값만으로는 그 자료에 어느 정도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자료의 변화량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통계량을 계산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 경우와 흩어진 정도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작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커요. 여기까지니까 보세요. 자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흩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 정도로 흩어져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크기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뭐예요? 범위, 4분의 2 범위, 4분의 2 편차 혹은 분산 표준 편차라는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 분포의 폭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분위수라는 것은 분위수는 변수값의 변수값을 갖다 순서로 정렬을 해요. 정렬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눠요. 동일한 크기예요. 정확하게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나눈 값을 우리는 분위수라고 합니다. 분위수.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표본 변수값이 100개인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변수값 100개가 있어요. 측정한 값이, 우리가 측정한 것이 관측 케이스가 100개예요. 그럼 이를 우리가 4등분하죠. 그러면 하나씩 쫙 1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 나열하면은 그 한 그룹의 변수값의 수가 4로 나누면 25개가 되겠죠. 앞에 1부터 25까지. 그 다음에 20에서 50, 51 해서 75, 그 다음에 76 해서 100까지 해서 25개가 될 거예요. 한 그룹의 개수는. 그래서 이때 변수의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100개의 변수 값을 나열을 하면은 25번째, 그 다음에 50번째, 75번째 값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 값의 수가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비율로 표시하면은 0부터 25%까지가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두 번째 25에서 50%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50에서 75까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75에서 100%까지가 이 범위에 이거를 4개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그 그룹을 같은 크기의 m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분위수를 m분위수라고 합니다. m분위수. 자, 3개로 분할하면 3분위수. 그 다음에 4개로 분할하면 4분위수. 이 경우는 지금 4개로 구분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로 구분했으니까 뭐예요? 4분위수가 되겠죠. 이같이 4분위수. 따라서 분위수라는 것은 변수값을 순서로 정렬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눈 값을 분위수라고 합니다. 분위수. 그래서 이 경우 m 4개로 나눴으니까 4분위수가 되겠죠. 이 경우. 자, 분위수. 4분위수는 크기 25% 4개로 나눈 경우에요. 여기서부터 4분위수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인데 여기가 100이죠. 100. 100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4개로 나눈 거죠. 중간 딱 나누면 50이 되겠고 50% 점에 해당하죠. 여기가 50번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25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75번째. 에서 25 똑같죠. 4개로 딱 나눴으니까 여기도 25%, 25%, 25, 25, 25, 25, 25가 되겠죠. 이와 같이 25. 4개로 나눴죠. 자,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4개로 나누는 점이 바로 4분의 수입니다.
4개로 나눴으니까 요 나누는 점이 바로 4분의 수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 첫 번째니까 1, 4분의 수. 여기는 두 번째니까 2, 4분의 수. 즉 2, 4분의 수는 중앙값이에요. 중의수예요. 중앙치,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의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니까 제 3분의 수. 이렇게 했네요. 라고 하고요. 해서 요 1, 4분의 수를 우리는 아래 4분의 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래 4분의 수라고 많이 불러요. 1, 4분의 수. 아래,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요 아래죠. 아래, 작은 아래 4분의 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는 위 4분의 수라고 해요. 여기를 위. 그리고 기호로 표시하면은 아래 4분의 수 값을 뭐라고? Q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Q2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 제 3, 4분의 수는 Q3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왜 우리가 요 4분의 수를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크기를 순서대로 나눈 다음에 4개로 나누는 점이 4분의 수인데 이와 같이 아래 4분의 수, 중앙값,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4분의 수를 사용하는 것은 범위의 결정,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입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값. 요 양극단값이 자료들이 일반적인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료들의 값보다 이게 좀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 값들이. 요게 최소값 혹은 최빈값이. 따라서 이러한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산도로 요 4분의 편차가 있습니다. 4분의 편차. 자, 4분의 편차. 우리가 요 4분의 수,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그 다음에 중앙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4분의 수로 지금 우리가 나타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래 4분의 수, 중앙값, 중위수, 위 4분의 값. 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요 양극단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요 극단값의 영향, 결점인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분산도로서 요 4분의 편차가 있어요. 4분의 편차. 자, 먼저 여기서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범위예요. 범위. 이 범위의 결점이 뭐야? 요 양극단값의 영향을 받게 되죠. 요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요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는 뭐야? 4분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 4분의 범위는 요 아래 4분의 수에서 어디? 요 아래 4분의 수에서 위 4분의 수까지 거리. 여기 있죠? 여기. 즉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을 빼주면 요 차이, 요 거리 4분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4분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요 4분의 범위, 요 4분의 범위의 반이 뭐야? 반이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입니다. 4분의 범위의 반이 4분의 편차예요. 따라서 보세요. 4분의 편차는 Q3의 값에서 위 4분의 수 값이죠.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바로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는 뭐라고요?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분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편차,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우리가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이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와 사분의 편차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범위는 범위와 사분의 편차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림을 가지고 범위는 관측된 자료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죠. 그리고 4분의 편차는 뭐라고요? 아까 의 4분의 수, 4분의 편차는 4분의 범위를 반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범위가 있고 이게 중앙값이죠. 아래 4분의 수, 의 4분의 수 Q 1, Q 3 요게 뭐라고요? 요게 4분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4분의 범위.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4분의 범위의 반이 바로 4분의 편차란 얘기예요. 4분의 편차. 따라서 보세요. Q의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4분의 범위의 반이 되니까 그게 바로 4분의 편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공식입니다. 구하는 그 중앙값 아래 4분위값 의 4분의 수를 구하는 중앙값 중위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수의 위치는 일단 우리가 위치를 순서로 나열하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로 나누려면은 어떻게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위치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중위수의 위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라고? 이와 같이 n 플러스 1을 2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중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1의 위치는 중위수는 50%에 해당하는 가장 정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중위수는 정중앙에 위치하는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순서의 값이 바로 중위수죠. 중위수. 그거의 반이 뭐예요? 25%. 중위수의 반. 50%에서 반 나누면 25%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중간에 50 있고 그 밑에 그 중위수의 위치의 반이 바로 아래 4분의 수의 위치가 되겠죠.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Q1의 위치가 되겠죠. Q1의 위치가 되겠죠. Q1의 위치가. Q1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Q1의 위치는 중위수의 위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위수의 위치가 이렇게 중위수의 위치인데 중위수의 위치를 2로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입니다.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눠주는 게 나눠주면은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그 다음에 Q3의 위치는 중위수의 위치가 정중간이니까 거기서 플러스 25% 점에 해당하는 위치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더해주면은 75%에 해당하는 위치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중위수의 위치죠. 위에서 구한 거 요 Q 요거죠. 요거 Q2 요겁니다. 요거에다가 요거를 요 Q1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Q1의 위치. 그러면은 의 4분의 수의 위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예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입니다. 그러면은 요 대괄호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대괄호는 요 괄호 안의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로 괄호 안의 숫자에서 소수점을 제외한 값이에요. 소수점 제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90인 경우 한번 볼게요. n이 90인 경우. 자, n이 90이에요. 짝수네. 중위수의 위치는 당연히 n 플러스 1에서 2로 나누면 45.5가 되죠. 즉, 중위수의 위치는 45.5번째예요. 즉, 뭐예요? 중앙값을 구하려면은, 45.5니까 45번째. 그 다음에 46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값이 99. 이 값이 12다. 이건 값이에요. 이건 위치예요. 이거는 위치. 위치를 나타내요. 이건 값이고. 예를 들어서. 자, 45번째 값이 9고, 46번째 값이 12예요. 그러면은, 90입니다. n이. 구했을 때 45.5니까 이 중간이 되겠죠. 중간이. 그러면 이 앞에 값과 45번째와 46번째 값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니까 45번째 값은 9, 46번째 값은 12.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중앙값이 되겠죠. 이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해서 45.5번째가 중위수, 중앙값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Q1의 위치는 요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중위수의 대괄호입니다. 중위수의 위치가 49.5니까 대괄호. 플러스 1 나누기 2죠. 그럼 대괄호에서 요 소수점 버리라고 그랬죠. 버립니다. 해서 45 더하기 1 하면은 2로 나누면은 46이니까 23번째가 되겠죠. 위치가. 그러면 쫙 우리가 나열했을 때 하나, 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23번째. 이렇게 요 23번째 위치가 이 23번째가 바로 뭐예요? 아래 4분의 수의 위치예요. 그럼 요 만약에 23번째 값이 4다. 그러면 요 4가 뭐예요? 아래 4분의 수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요 중위수의 위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Q2의 이거의 중위수의 위치는 앞에서 구한 45.5니까 대괄호 45.5 플러스 요 Q1의 위치. Q1의 위치는 우리가 구했어요. 23. 요거는 우리가 구했을 때 요거 23이니까 자, 대괄호니까 이거 45 소수점 버리고 아래 45 더하기 23이 되겠죠. 그러면은 68입니다. 68번째가 쫙 순서로 나열했어요. 해서 68번째 위치가 바로 뭐예요? 위 4분의 수 위치라 이 위 4분의 수의 위치다라는 거죠. 위치. 위치. 68번째가. 그러면 68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75 34다. 그러면은 위 4분의 수의 값은 34가 되는 거죠. 위 4분의 수 값. 그리고 아래 4분의 수 값은 아까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23번째 값은 4라고 했으니까 위 4분의 수 값, 아래 4분의 수 값. 자, Q1의 값. 이거는 Q3의 값. 이거 마이너스 4 하면 30이 되겠죠. 이걸 나누면은 2로 나누면 15 해서 4분의 2 편차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이 100인 경우는 짝수 똑같아요. 지금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은 4분의 편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의 범위의 반이라고 그랬어요. 4분의 범위는 Q1에서 아래 4분의 수에서 위 4분의 수까지의 거리 차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2로 나눠주면은 4분의 편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한번 헷갈리면 안 돼요. 해서 지금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분의 수 Q3과 아래 4분의 수 Q1의 위 4분의 수 Q3과 아래 4분의 수 Q1의 차이를 우리는 4분의 범위 인터코타일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통계량
바로 요 4분의 범위의 반이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것,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준 거예요. 요 4분의 편차는 또 다른 하나의 통계량이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서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범위와 4분의 편차, 그림으로. 자, 범위와 4분의 편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 요 거리라고 했고요. 요 거리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거 안 되네요. 예, 여기까지 어쨌든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요 거리. 그리고, 딱 중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반이니까요. 반. 50%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25까지 해서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수, 아래 4분의 1수, 아래 4분의 1수. 그 다음에 여기가 위 4분의 1수, 이게 중앙값. 그리고 범위는 요 아래 4분의 2와 아래 4분의 값과 위 4분의 값, 요 거리, 요 차이, 즉 Q3 위 4분의 1수, Q1 아래 4분의 1수의 요 차이가 4분의 2 범위고요. 4분의 2 범위. 그리고 요 4분의 2 범위의 딱 반이 뭐예요? 4분의 편차다. 즉 Q3의 값에서 Q 아래 4분의 1수, 위 4분의 1수 값에서 요 차이, 요 4분의 2 범위를 2로, 즉 반을 나누어 준 것이 뭐예요? 4분의 편차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와 4분의 편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무역학과 학생들의 취미 활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1반과 2반. 자, 두 반에 평균은 같아요. 이렇게 40, 40. 중심 위치,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 자료의 집중화 경향, 즉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40으로 1반과 2반과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취미활동 시간이 긴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긴 학생도 있지만 그런데 전혀 이렇게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반면에 일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모두 어느 정도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평균이 같더라도 요 각각의 그룹에 포함된 그 값들의 추세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산포들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범위나 4분의 편차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룹에 포함된 값들의 추세, 그 흩어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범위를 볼까요? 1반과 2반. 1반과 2반 보시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 거리 차이니까 범위가 1반은 95. 그 다음에 2반은 최소값이 30이고요. 최대값이 60이니까 그 차이, 범위는 30이에요. 1반보다 2반이 그 흩어진 정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균은 똑같은데 이와 같이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격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반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무역학과 일반 학생들의 취미 활동 시간의 요 차이가 2반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